네, 정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처리 목표를 세웠죠.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이 세 법을 일컬어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그 뒤에 당 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일종 네,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경제 3법 좀 여쭤보기 전에요. 방금 예, 전에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관련 내용 좀 짧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수진 의원과 박덕흠 의원에 대한 당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신동근 최고위원이 주장하던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당이 이제 이상직 의원, 윤미향 의원, 김홍걸 의원이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 거로 나왔지요. 예,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은 제명을 했고요. 네, 나머지 두 분은 제명 절차를 안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여당에서 하고 있는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음, 분명한 것은 박덕흠 의원님께서 주로 타켓이 되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네, 된다고 한다면 예, 이 이상직 의원, 윤미향 의원, 김홍걸 의원, 또 박덕흠 의원 한 누구든 다 묶어가지고 특검 같은 걸 하면 좋겠습니다. 다 묶어서, 예, 특검을 해가지고 예, 정말 이런 것들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지 예, 이렇게 해서 아주 공정하게 국민들께서 네.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원들 그 건건이 다 다른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 이걸 다 묶어서 특검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특검 한 분으로 해가지고 함께 한다고 한다면 네. 인력이 더 들어가겠지만 예,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이고요. 예, 그런 방법은 여야가 합의하면 되겠지만 음, 어쨌든 국민들께서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여당이 수세에 몰리니까 야당에 대한 공세로서 한다고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묶어서 아주 공정한 잣대로 특검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좀 납득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특검 말씀하시니까 좀 보충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고 불구속 기소를 한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특검이 또 사실 필요한 겁니까?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검찰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께서 굉장히 납득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특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요.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김홍걸 의원의 경우에 준해서 제명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김홍걸 의원은 소득이 없는 분 아니에요. 음, 또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했고 부군과 함께 일을 다 했는데 만약에 그 부분도 문제가 있으면 정밀 검증을 하면 되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정밀 검증 주체는 선관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는 선관위에서 하는 게 원칙이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좀 결과를 좀 보도록 하고요. 지금 공정경제 3법 문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예. 그 포괄적으로 의원님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국회의원 20대부터 할 때,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서 큰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늘상 바꿔보자. 그래서 정무위를 하면서 많은 의원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사장 같은 경우도 증인으로 왔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려고 한다면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법들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꾸자라고 하는 늘 그런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 전체적으로 봐서 공정경제 3법이다. 이름도 잘못됐습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공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모든 게 불공정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법을 보완하는 거예요. 법을 보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3법이라든지 이러한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야지 네. 마치 공정 경제를 안 해서 이게 불공정처럼 보여져가지고 편을 갈라가지고 예.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경제관계 3법이나 이러한 말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기업 규제 3법이라고 또 그 반대로 부르던데 그럼 이런 그 용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업규제 3법이라고 하는 말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 경제, 대한민국 경제의 옳은 방향을 가는데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거나 기업들이 비대해져서 네. 오는 네. 그러한 시장의 보완적 기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네. 시장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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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인데 이거 전체를 뭐 공정경제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됐고 또 네. 기업 규제를 뭐 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관계를 바로잡는 법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명명부터가 상당히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좀 그 관심사가 되는 이유가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이 3법 처리에서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지금 발언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의 경제민주화가 좀 당기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 점의 어떤 기초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이 과연 전향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아마 이게 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과거 국회 입법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의힘은 20대에 있어서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한 입법도 내놓았고요. 꾸준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 또 우리 안이 100% 맞는 건 또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고 지금 여당이 내놓은 법은 그러면 기업들을 옥죄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들여다봐야죠. 의원님, 오늘 한겨레가 일면에 보도한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3법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하나는 지금 의원님이 간사로 있는 정무이고 또 하나는 법사위인데 그래서 두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아마 한겨레 기자가 전화를 돌렸나 봐요.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전화를 돌렸더니 아주 다수가 반대 입장이더라 이렇게 지금 보도를 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보도는 제가 아직 못 봤고요. 네. 뭐 의견 개개인들이 보는 각도가 좀 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보고 있는 상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네네. 그거는 뭐 그쪽 분야에 계신 그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한테 맡기기로 하고요. 네. 우리 정무위 쪽에서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라든지 금융과 관련되는 법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좀 보완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당이 제출한 법안을 아직 심도 있게 자구적으로나 뭐 전체적으로 스크린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올라오면 그 법안 또한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절충하고 이렇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기업들의 세계 경쟁력이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틀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게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강론으로 가면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 좀 그러니까 쉽게 풀어갔으면 하는데요. 그럼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먼저 이건 좀 긍정적으로 충분히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내지 내용이다라고 꼽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건 좀 그 문제가 있고 내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다면 나눠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좀 중견기업으로 가고요. 네.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구조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큰 대기업, 재벌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대기업들이 사익 편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우회적으로 이득을 남긴다든지 뭐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쉬운 말로 이제 일감 몰아주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익 편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화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그 일감이 하나의 기업 그룹의 특수관계인들한테 집중되지 아니하고 이 거래하고 있는 소기업들 또 중견기업들한테 일감이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좀 그럼 이거는 좀 그러니까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니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 어떤 걸까요?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요. 네. 지금 이제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를 봐보면
그 경성단합이냐 연성단합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네. 경성단합, 그러니까 센 단합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교란 같은 경우를 가져간다고 했었을 때 예.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속 고발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정위에서만 이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로 보내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내놓은 법안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이러한 법안들은 어느 쪽이 좀 더 가는 게 효율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하는데 감시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하게 해주는데 어떤 게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경성담합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악성담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놓고 본다면 감시의 주체가 여럿이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전향적으로 보자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보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네.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은 공정이에요. 가장 전문화되어 있고 네.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게. 예, 예. 그런데 검찰로 가게 되면 예. 또 검찰 또한 공정의 직원을 파견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조사하기가 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 쪽이 가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토론회라든지 네.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고 예. 또 학계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 정부들 다 이렇게 의견들을 들어서 이런 방향을 좀 정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내용은 뭐 더 들어가지는 않겠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당론을 채택을 해서 대처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의원님? 예, 당연히 이게 좀 첨예한 문제고요. 네. 또 시장 경제의 질서에 좀 일정 부분 반하는 부분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게 예. 맞느냐 안 맞느냐 예, 예. 이런 그 시장을 중시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의총이 열릴 때 저희가 보고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모아서 예. 저희가 여야 간의 법안 소위 할 때 그 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게 지금 정책위 차원에서 이제 정책 내용에 대한 검토는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정책위 측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혹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기자들 앞에서 뭐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코멘트한 거 말고 비대위 회의에서도 혹시 언급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 회의에서 이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예,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비대위원장님하고 간단한 이런 의견을 저하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서로 주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아, 의견 그러면 그 김종인 위원장의 처리 의지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큰 틀에서는 뭐 수정하고 시장을 보완하자고 그런 거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시장적 요소가 있어서 그게 기업을 옥죄거나 세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여야가 좀 협의하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열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빠졌는데 원래 이 금융통합과 관련되는 이 법들 이게 8월 26일 날 저희가 공청회를 잡았었어요. 네. 그랬다가 코로나가 와서 이게 좀 연기가 됐고요. 네, 네. 또 9월 16일 날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회에서 10월 4일까지 토론회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아하, 예. 모든 토론회가.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국민들의 여론을 다 수렴을 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야지요. 알겠습니다. 어떤 법이든 완벽한 법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시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왔고 앞으로도 또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을 한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 하나 까먹은 게 있어서 하나만 추가할게요. 이 당색 혹시 빨로파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 색깔이요. 당 색깔이요? 예, 빨로파로 가는 겁니까? 그게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네. 우리 홍보본부장으로 있는 김수민 전 의원이 아주 그 디자인과 관련돼서 또 그리고 홍보에 대한 상당한 전문 식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이었습니다.